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 간단하게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엊그제 정정보도문을 하나 냈는데요. 정정보도를 낸 대상은 지난 7월 21일자 이혜훈이라는 기사가 쓴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라는 기사였습니다. 이혜운, 네. 맞습니다. 이혜운 기자인데요. 네. 조선일보는 이 기사가 오보라고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죠. 정정보도의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Y, 그러니까 이 Y는 이혜훈이 쓴 칼럼이 담긴 섹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만 나오는 A 섹션 말고 B 섹션의 제목이 이 Y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네. Y는 여름철 정기 휴관 직전호인 7월 21일자 B2면에서 1단으로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제아의 기사를 썼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비판하면서 아내의 전용 운전기사까지 둔 원내대표의 당을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은 전용 기사를 둔 적이 없으며 2016년 총선 기간 후보 부인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가 20일가량 선거운동을 도왔을 뿐이라고 알려왔기에 이번 복간호에 바로잡습니다. 사실을 오인해 고인과 유족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과문을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과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Y는 여름철 정기 휴관 직전 호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번 복간호에 바로잡습니다라는 표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사과를 안 한 이유가 그 사이에 이 섹션, 그러니까 애초에 노회찬 의원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격했던 이 칼럼이 실렸던 섹션이 쉬는 기간이어서 사실은 당장 사과해도 했을 일인데 시간이 지나서 사과하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이 기사가 나온 직후에 이 이혜훈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려줬죠. 예. 그런데 조선일보는 한 2주 정도 뒤에 정정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 건데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말은 우리는 좀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가 휴가였어. 그래서 이번에 휴가 다녀와서 정정보도 내는 거야. 뭐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좀 웃긴 게 예. 사람을 때려놓고 이게 휴가가 있다고 경찰이 안 잡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굳이 지네 휴가 일정에 맞춰서 2주나 시간을 늘려야 했는지 그게 일단 좀 황당하죠. 네. 두 번째 좀 주목되는 표현이 있었는데 일단이란 표현이 있더라고요. 일단.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이라고 하면 신문을 보실 때 이 왼쪽에서부터 쭉 가로로 읽기 시작하셔서 이 아래쪽 방향으로 쭉 읽다가 이 아래쪽이 끝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또 밑으로 쭉 읽어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세로의 그 한 줄을 신문에서는 일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이라고 하면 이 한 줄로만 쭉 서진 기사고요. 보통 아주 짧은 단신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2단 하면은 그 줄이 2줄짜리니까 1단보다는 좀 긴 기사가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이 정정보도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뭐 이거를 1단이다, 2단이다 뭐 이렇게 쓴 거를 제가 처음 봐서 좀 이게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선일보는 이 사과문을 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유추를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정보도문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는 저런 기사를 써놓고 고작 이 정도로 작게 정정보도를 하냐 뭐 이렇게 화를 낼까봐 그래서 이 정정보도문 배치를 이 이혜훈 기사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Y 섹션 2면에 1단으로 넣고 정정보도에서도 1단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오보를 했지만 딱 오보한 그 자리에 그 크기만큼 정정보도를 넣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종합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가 이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후에 쏟아졌던
받았던 엄청난 비난에 대해서 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설명들을 하면은 좋긴 하죠. 하면은 좋긴 한데 조선일보가 굳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이런 표현들을 굳이 이제 정정보도문 안에 넣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간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제가 알기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김종철 비서실장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언론중재위를 갔으면 뭐 이 조정은 언론중재위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도 없는 거 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정정보도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진실 보도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허위 보도다, 고의성까지 느껴진다. 그럼 바로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얼마의 액수를 배상액으로 거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인지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한 최대한 액수로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은 조선일보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걸요. 뭐 그냥 뭐 거기서 진실 공방 이런 거 버리지 말고 깔끔하게 바로 그 이튿날 법원 가가지고 민사 소송으로 그 기자, 편집국장, 방상훈 사장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선일보가 나름 쫄아서 이런 정정보도문을 낸 것 같은데 네. 근데 참 이런 사과문이 지금 와서 먹힐 리가 없죠. 사람이 죽었는데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어? 그렇습니다. 뭐 이 기사 하나로 노회찬 의원이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기사가 상당히 악의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이게 먹힐 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이건 그냥 뭐 조선일보 차원에서 주저리 아니 뭐 저희가 뭐 이랬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랍니까? 뭐 이러기에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큰 것 같더라고요.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니까 특히 정의당 분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게 좀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저도 참 어지간해서는 기자 사회도 거의 뭐 독재 사회나 마찬가지여서 이 기자들보다는 데스크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보는 쪽이긴 한데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이해운 씨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데스크 누가 시켰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데스크가 시켰다면 네네 데스크가 시켰다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였던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뭐 자기들이 벌인 행위가 뭐 이런 데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런 조선일보라는 이 언론적 폐해 발악이 심해질수록 시민들의 심판도 준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정의당의 그 김종철 실장, 비서실장 아닙니까? 예, 이분이 이제 이해운한테 전화했을 때는 뭔 잘못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사과문을 냈어요. 그 웃긴 거죠. 그때 이해운이 했던 말이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 해봐서 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야, 참 진짜 이명박 보좌관 했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예. 진짜 뭐 어이가 없어서 김종철 비서실장이 웬만하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좋게 넘어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예. 이건 뭐 참을 수가 없었던지 이제 페이스북에 글까지 쓴 걸 보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네. 이해운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이해운 이름이 나오고 또 뭐 정치면 바이라인에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뭐 사과를 한 게 아니에요. 야야야 이 욕을 먹으니까 일단은 사과하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근데 잘했어. 조선일보가 이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11기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결정이 됐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좀 명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박문진 이사진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여권이사 6명 그리고 야권이사 3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이사 6명은 누가 됐냐면 김경환 상치대 교수 그리고 김상균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그리고 유기철 현 박문진 이사 이렇게 연임이 3분이 됐고요. 예예. 새롭게 문효운 이화여대 교수, 신인수 변호사, 최윤수 변호사 이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신인수 변호사는 민주노총에서도 열심히 활동했던 노동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이고요. 네. 이 언론 관련 소송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분이고 뭐 여러모로 참 하여간 많은 이들에게 그 인품이나 실력을 인정받는 분인데 신인수가 하면은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언론계의 그런 소송의 그 레전드가 있죠. 네. 동명이인의 가수 중에 신인수 씨도 있는데 그 외 장미의 미소 장미의 미소가 그 신인수 씨 노래입니까? 그렇죠. 그 네. 동명이인인데 왜 그 저 아시아나항공 회장 그러니까요. 좀 한테 가서 박상구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예, 하여간 이 신인수 변호사 이름 똑똑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아주 장래에 아주 유망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방문진에 또 그 여성이 없었는데 문효은 교수, 뭐 최윤수 변호사, 뭐 이렇게 여성분이 들어가시기도 해서 눈에 띄었고요. 이 신인수 변호사가 이제 최강욱 변호사의 빈자리를 많이 메워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그 언론계 소송을 많이 담당해 오시다 보니까 이쪽도 언론 쪽이 굉장히 또 밝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문진 활동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네. 또 마침 또 이제 상대편이 너무 질이 떨어져가지고 신인수 변호사의 활약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말이죠. 저쪽 편에서 선임된 사람들 보면은 이건 한마디로 MBC 엿먹어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이 문제가 이 야권 이사들의 면면인데 네. 강재원 동국대 교수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두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 이제 최기화 전 보도국장. 그 저기 금준경 기자한테 씹새끼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니 그 사람? 어? 네, 맞죠? 맞습니다. 금준경 기자 그리고 한겨레 기자한테도 욕을 했고요.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열받게 해가지고 화나게 해가지고 욕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미디어 오늘 아무개 기자입니다라고 하자마자 이 씹새끼야라고 했다면서요. 네, 뭐 아무개라고도 못하고 그냥 미디어 오늘 금까지 했는데 그냥 그 욕이 날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진짜 기본적 인성이 의심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아마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음. 목소리가 술 처먹은 목소리였다 뭐 그렇게 들었는데 음. 근데 그 시간이 뭐 업무 시간, 외 시간 아니면 밤 시간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오후 3시인가 2시인가 그때였어요. 낮술 먹어도 문제네. 그때 그 시간에 이제 술이 만땅 이제 꼬른 듯이 쌍욕을 퍼부으면서 혓보인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한심하죠. 그거 앞으로 우리 최기화가 뭐 발언하거나 행동하면 우리는 그걸 복귀해 드리면 돼요. 씹새끼라고 했다고. 기자한테. 네. 그리고 이제 뭐 보도국장 시절에 공정보도 침해를 지적하는 MBC 본부의 이 민주방송 실천위원회 보고서 이걸 또 찢어버렸죠. 네. 그리고 민실이 간사. 그러니까 민실이가 이제 MBC 사내의 보도를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노조 내 기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MBC 직원이에요. MBC 기자고요. 네. 근데 자사 기자의 보도국 출입을 막아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기도 하고요. 최기아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금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자리에 앉힌 거죠. 그리고 이제 최기아 말고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김도인 전 편성제작국장입니다. 이분도 그 MBC를 말아먹은 몇 대 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최기아에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 2017년에 대통령 탄핵 다큐멘터리를 실무진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불방시키는 것을 넘어서 담당 PD를 제작 업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MBC 장악 문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김도인이 편성제작본부장 나중에 지냈는데 어쨌든 편성 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미화, 윤도현,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방송인이 퇴출되는데 이 앞장선 장본인이다. 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를 말아먹은 인간들을 여기 저 이사로 갖다 앉히면 MBC 보고 엿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지금 엿먹으라고 지금 보낸 건데. 예. 네, 그럼 대체 궁금한 거는 아니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방문진 이사가 됐을까? 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 예. 근데 이 언론노조 MBC 본부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최기와 김도인을 방문진 이사로 꽂은 사람이 다름 아닌 김성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네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죠. 예.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이 김성태가 우리 사회 곳곳에 끼치는 악영향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이 MBC 본부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석진 방통위원,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방통위원이죠. 이 방통위원한테 최기와 김도인으로 밀어붙여라 이런 오더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통위에서 김석진 상임위원이 실제로 저 두 사람을 그 야권 추천의 몫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김석진 상임위원은 이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이제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거를 좀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방통위가 이 합의제 기구여가지고 누구 하나가 이제 뻗치고 하면은 뭐 안건이 통과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들이 막 퇴장하고 여당 의원들끼리 표결하고 막 그런 일이 정말 다반사였는데 네. 그때는 이 야당 의원들이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은 뭐 여당 의원들만 막아섰는데 근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최기화나 김도인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MBC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손꼽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뭐 인성이나 행동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문제점을 노출한 사람들인데 예.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지금 방통위 여권 이사들이 이거를 왜 안 막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들더라고요. 예. 뭐 물론 뭐 안에 내부에서 논의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뭔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 아쉬운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승호 사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최기와 김도인을 컨트롤해야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왜곡 편파 보도를 자행했고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질러서 지금 그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런저런 사내 비리 같은 것들을 열심히 찾아내서 최기화를 없는 사실 갖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있는 사실로서 최대한 사법적으로 압박하도록 고소 소송을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김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MBC 편성규약 위반한 거라든지 또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은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을 충실히 이행을 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걸려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뭔 얘기를 못 한단 말이죠. 숨통을 쥐고 있어야지 최승호 사장이. 그래야 까불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당시 고영주가 방문진 이사장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재판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참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기화도 지금 재판이 걸려있다 보니까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뭐 유죄 판결이 나온다든지 하면 좀 이 부분에서 이제 방통위가 다시 방문진 이사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게 나가야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일단 소수파기 때문에 방문진 회의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됩니다. 또 그자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에 입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인상 비평에만 기울지 않겠어요? 이런 거는 그냥 슬쩍 한번 비웃어줄 필요도 있고요. 그냥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 최승호 사장이 최기와 김도인 많이 컸다. 요 표정, 요 표정으로 회의에 임하면은 그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래도 아마 이 두 사람이 아마 껌껌이 계속 발목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자유한국당에는 존재감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건건이 시비 걸면은 건마다 소송을 걸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러지 않고서는 저 친구들 난장이 될 수가 있어요. 방문진 회의가. 그렇습니다. 최승호 사장의 아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참 하여간 김성태. 예. 먹태의 이은. 네. 그렇군요. 김성태입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